질의에서 넘기겠습니까? 예. 자, 예, 손혜원 의원 자료 요청하세요. 네,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이 청와대 비서실에 자료 제출 관련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조사에 제대로 임하는 것인지 임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대통령 의상, 액세서리, 구두, 가방 등 관련하여 준비 기간과 선정 시 자문을 구하는지 전문 코디는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문서답으로 상기 물품과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 예산으로 구입한 내역이 없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선으로 설명을 들으려 전화를 했었지만 담당 부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를 연결해 줄 수 없다 하면서 청와대 규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인지 해당 규정을 여쭤봤더니 내부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청와대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오늘 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 답변 바랍니다. 자, 손혜원 의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 오후 회의를 속기하기 전에 간사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당 교섭단체 간사님들 의사 진행 발언 1분씩만 해주십시오. 자, 이완영. 예,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입니다. 위원장 모시고 3당 간사 협의 과정에서 우리 박응렬 경호실장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24시간 경호 경비 총괄지의 임무 특수성을 감안해서 오늘 불출석한 사유가 이해가 되는 점도 있고 또 관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사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참 야당의 요구를 제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 여당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더불어 뭐 정인 채택 요구 우리 3차, 4차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야 의원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늘 충분히 정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도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위원. 네. 네, 뭐 지금 이완영 간사님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증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한 증인 출석 혹은 그 대안으로서 청와대 현장 조사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난 기간복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수남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와 또 내일 모레 있을 2차 청문회에 최순실 등 수감되어 있는 이 국정농단 게이트의 몸통인 증인들의 출석 보장 여부,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청문회가 중간에 정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께서 저희 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께서 지난번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1월 말로 주장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신속히 탄핵 심리에 들어가면 1월 말쯤이면 탄핵 결정이 나고 그에 따른 거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라는 점을 시정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위원. 예, 저도 동일하게 청와대 경호실의 증거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 제출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보고 자료에는 마치 간사들에게는 상당 정도를 보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실에 진정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세월호
그 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엿보이는데 국정조사 피감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 좀 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등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서 검찰이 처리했던 행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해서 국회가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처리하는 것이 벌금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가장 강한 것이 불구속 기소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선진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건 국회의 적법한 활동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이건 기본적으로 형량 양형 기준이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는 이렇게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행위 또는 국회가 요구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하고 최소한 이번 국정조사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오후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한민석 의원 자료 요청하세요. 지금 텍사스에 있는 그 조모 대위 관련한 자료인데요. 선발했으니까 공개로 했을 거 아닙니까? 선발 공고 그리고 응시 원서 전화로 하지 않았겠죠? 응시 원서 점수 2등 했는데 1등을 제끼고 지금 간 것 같아요. 그 점수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 이거 일치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달짜리 단기 연수로 군의관 한 분이 가 계신데 이분이 좀 의심이 되는데요. 이 군의관에 대한 인적사항 일체 그리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우리 수석 전문위원 다 체크되셨죠? 네, 위원장님. 국방부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장제원 위원님 등 여러 의원께서 지금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청와대 의무실장의 출석을 요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의무실장께 아마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오후에 지금 의무실장이 출석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예, 확인해 잘 주십시오. 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강욱 비서실장님, 의무실장은 올 국조 정인으로 꼭 참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호실장님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경호실입니다. 예. 답변을 해보시죠. 왜 의무실장이 참여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기관 증인 채택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최초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기관 증인의 의무실장이 채택이 안 된 바람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따르는 걸로 그렇게 자,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다시 정인 오늘 적석에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의무실장 오후에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자, 없음으로 청와대 의무실장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경호차장이죠. 지금 차장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이석하셔가지고 의무실장 지금 바로 여기 국정조사 기간 보고에 참석토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 알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 하시고 그러면. 자, 그러면 장제원 의원 질의 시작합시다. 예, 부산사상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경호실의 업무보고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호실에 관련된 국민적 의혹이나 분노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데 경호실에서는 지금 인사말이라는 말이죠.
근본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를 보면 2급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준다. 이런 논리적인 비약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까지 국정조사를 농단하고 조롱합니까? 이 지금 대통령 관저의 출입 기록 못 주시겠습니까? 아니 못 주시겠어요? 줄 수 있습니까? 의원님 그 아니 그러니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급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러면 제가 관저 관리 책임자 이름 제가 이 부분은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저의 주방, 식당 관리 책임자 이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 관저 주방과 식당의 인원들은 비서실의 그 소속 인원. 한강호 실장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출입 기록을 못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관저에 국정농단 세력들이 무시로 출입했다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진술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저 관계 간에 좀 상의를 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 보고를 보면요. 이렇게까지 국민들하고 맞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박근혜 정부는 경제 재조약을 위해 출범 초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문화융성 등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 문화체육부 관련해가지고 국정농단 세력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점령해서 농단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데 굳이 이 업무 보고에 문화융성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국정조사를 대하는 청와대의 저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강욱 실장님이나 허원재 정무수석께서는 이 청와대 문제,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인식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의 가장 핵심이 뭔지 허원재 정무수석께서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입니까? 그 보고 내용의 문화융성 부분은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니요. 어떤 부분들이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나고요. 분노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받은 신성한 권력을 사사로이 개인에게 이양하고 그 이양받은 사람은 실세들을 부리고 호가호위해서 그 딸에게 엽기적인 공주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건 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주 혜택을 받는 동안 우리 500명에 달하는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은 수장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그 소중한 7시간 동안 대통령께서는 관저에서 재택근무하고 서면 보고받고 전화 지시하고 그 중요한 7시간에 그러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정과 법치가 무너진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7시간 부분에 관해서 저희 청와대에서 그동안 여러 번 밝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적 분노가 200만 촛불이 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통령께서 임명한 현 검찰이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두 번째, 최소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언론과 질의응답 한번 하지 않는 이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청와대 보좌진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건지 이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1차 담화에서 대통령께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째, 대통령 비서진이 갖추어지기 전에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일부 연설문, 홍보물에 도움을 받았다. 맞습니까 이게? 정호성 등이 최순실에게 180건의 문건을 유출했고 그중에 47건이 공무상 비밀이었습니다. 인사, 외교문서, 대통령 스케줄 다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물과 연설문에 대해서 일부 유출입니까? 1차 담화에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뭐 그 모든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수사 결과 잘 2차 담화에서도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기업에게 선의의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774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강제 출연됐고 안종범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대통령께서 하셨고 안종범 수석이 강요했고 기업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출연 짓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지금 수사 대상 그리고 그 적법 여부에 관해서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유선으로 설명을 들으려 전화를 했었지만 담당 부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를 연결해 줄 수 없다 하면서 청와대 규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인지 해당 규정을 여쭤봤더니 내부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청와대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오늘 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 답변 바랍니다. 자, 손혜원 의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간사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야당의 요구를 제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 여당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더불어 뭐 정인 채택 요구 우리 3차, 4차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야 의원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늘 충분히 정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도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위원. 네. 네, 뭐 지금 이완영 양당 교섭단체 간사님들 의사 진행 발언 1분씩만 해주십시오. 자, 이완영. 예,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입니다. 위원장 모시고 3당 간사 협의 과정에서 우리 박응렬 경호실장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24시간 경호경비 총괄지의 임무 특수성을 감안해서 오늘 불출석한 사유가 이해가 되는 점도 있고 또 관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사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간사님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증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한 증인 출석 혹은 그 대안으로서 청와대 현장 조사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난 기간복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수남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와 또 내일 모레 있을 2차 청문회에 최순실 등 수감되어 있는 이 국정 질의에서 넘기겠습니까? 예. 자, 예, 손혜원 의원 자료 요청하세요. 네,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이 청와대 비서실의 자료 제출 관련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조사에 제대로 임하는 것인지 임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대통령 의상, 액세서리, 구두, 가방 등 관련하여 준비 기간과 선정 시 자문을 구하는지 전문 코디는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문서답으로 상기 물품과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 예산으로 구입한 내역이 없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